정보 검색 다 해주지, 문서 작업해주지, 엑셀 도표도 만들어주지, 코딩도 해주지. 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되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장들은 늘 궁리하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5년 10년 걸릴 겁니다. 근데 그 후에는 사무직은 거의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진짜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10번째 책을 출판사에 갖다 줬는데 근데 AI가 강원국의 책을 써줬다고 제가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챗GPT보다 한 100배 더 똑똑한 AI를 써봤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10월 21일 월요일 저는 거인의 정원, 그러니까 우리 출판사 남이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사님, 제가 알콘 책 빨리 내기로 했는데 미적미적하면서 게을러가지고 못 냈죠? 제가 주말까지 써버리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질렀거든요. 자, 이때가 월요일이었고 저는 참고로 월화수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야? 목금 토일에 써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참고로 이때까지 제가 원고의 8, 90%를 완료한 상태였고요. 근데 책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파트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부 다 논리가 맞아야 되고 내가 이제 빼먹은 부분 채워 넣어야 되고 논리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고 뭐 도표 같은 거 끌어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이 끝작업이 고통스럽고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호기롭게 소리는 질렀지만 이 일을 사실 4일 동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보통 한 3, 4주 걸리거든요. 이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어떻게 AI로 굴려야지. 그래서 챗GPT로 그러니까 내 문장을 그러니까 내가 쓴 책에 쓴 문장을 집어넣고 야 이거 오타자로 고쳐주고 수정도 해보고 이쁘게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메먼트에 있는 덕터 카 대표, 저희 콘터스가 메먼트랑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이 덕터 카라는 분이 메먼트의 대주주시거든요. 이제 대표이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끙끙거리는 거 보니까 이제 오시고 아니 작가님 아니 왜 GPT를 씁니까? 클로우드가 100배 나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클로우드 AI고요. 이게 GPT인데 둘 다 유료 버전은 한 달에 20불 정도라서 저는 두 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진짜요? 진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제가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실제로 얘가 GPT보다 100배 더 낫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일반인들한테 엄청 칭찬을 하거든요. 클로우드는 신이야 하고 다녔는데 근데 사람들이 클로우드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GPT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클로우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그 IT 회사이기 때문에 클로우드를 다 아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클로우드 A가. 그래서 제가 클로우드를 홍보를 좀 해줄 겸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 에피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클로우드는 사람보다 사람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꽤 드라이하게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책 있잖아.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뭐 이런 책들 보면 있는데 클로우드도 일단 뭐 문장을 주면은 일단 디폴트는 포인트별로 요약을 해주는 편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개입을 하죠. 야 포인트 요약하지 말고 원본에 충실하고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써라. 그리고 사례, 스토리, 비유, 유머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자세히 설명하고 문장 좀 늘어줘도 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악덕 팀장처럼 주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챕터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트코인 시대 새로운 부의 전설이 시작된다. 내가 이러면 안 쓰거든요. 새로운 부의 전설 이런 거. 2017년 겨울 서울의 한 카페에서 듣는 대화. 야 너는 들었어? 리플이 어제 50% 올랐대. 그게 뭐야? 이더리움 100% 올랐다는데. 물론 저도 이런 문장을 보통 쓰진 않는데 일단 재밌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열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길거리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미용실에서도 코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그 당시에 제가 미용실에 가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좋아 보이잖아. 그지? 웃음소리와 함께 나 오늘만 300% 벌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거왕진이 여기 있을 거야? 아닙니다. 차트와 숫자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이제 요 차트와 숫자는 내가 넣었지. 근데 이걸 봐도 근데 뭔가 좀 되게 재밌고 스토리가 이렇게 듬뿍 나오잖아요. 생각했죠. 아니 도대체 이 인간이 아니라 이 AI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은 다 써줘 얘가. 근데 거의 다시 쓴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내가 이런 내용을 줬거든요 얘한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3월 중순 고점을 찍은 후 7만 달러 근처에서 6번이나 다시 하락을 했다. 그게 이제 저항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항선 뭐 이제 그때 7만 불에 사가지고 이제 7만 달러 모으면 팔아야지. 난 본전이야 하고 벼르구인 투자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7만 불 찍고 또는 직전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본전 만회 매도 물량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대 추호가 돌파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시그널이고 그때는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왜 하필 7만 달러인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본전이다. 7만 달러는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6번이나 7만 달러 벽에 부딪혔습니다. 천장에 계속 머리를 박는 것처럼요. 빵빵빵. 그래, 내가 이런 걸 안 쓰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7만 달러에서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제발 7만 가면 팔게 하고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대 추호가는 다릅니다. 뭐 해가지고 역대 추호가를 넘어서면 더 이상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가 수익을 보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와, 신고가, 이게 대폭등의 시작입니다. 10만 달러 간다. 비트코인 시대가 온다. 해서 예수세가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죠. 야, 얘는 선도부 장관이 있어야 했어. 선도부. 아니, 이렇게 인간의 감성을 선도해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끌어올리는 거야. 아, 이거를 할 줄 알더라고요. 정말 감성 스토리텔링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잖아. 이거보다. 그쵸. 이거보다 훨씬 재밌거든. 80-90%는 내가 쓴 내용을 읽기 좋게 바꾸고, 그러니까 얘가 다 쓴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지. 트럼프 코인 행세 연선물을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PDF로 넣어준 다음에, 야,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위해서 뭘 할지 정리해. 하면 정리도 이제 당연히 해주고, 귀찮은데 엑셀표로 만들어, 이런 것도 해주는데, 이건 얘가 좀 어려워합니다. 이건 제가 2번인가 3번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악덕 팀장처럼, 야야, 추세 추종 있잖아. 그거 먹히는 거 이유 설명. 왜냐면 내가 이걸 나중에 쓰려고 비워놨었거든요. 근데 정작 쓰려고 하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야, 네가 써. 야, 너, 야, 알지? 요즘 대세는 전반부 언더 리액션, 후반부 오버 리액션 이론. 이게 대세인 거 알지? 나 진짜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네가 써봐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추세 추종이 통하는 이유.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본다. 네가 우리의 본성을 안다고?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 거야.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는 흥미로운 인간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행동 금융학에서는 시장 추세가 형성되는 과정을 과소 반응, 언더 리액션, 그리고 과잉 반응, 오버 리액션으로 이해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일상의 실동에 이해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설마 인터넷에서 영화를 본다고? 음질도 안 좋을 텐데. 우리 동네 블록바스터랑은 전혀 안 망해. 참고로 블록바스터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블록바스터 내용 여기다가 껴넣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처음에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이 나올 때도 키보드도 없는 휴대폰이 될 리가 없어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과소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주식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시장은 과잉 반응을 보냅니다. 테슬라 주식이 폭발적 상승을 한번 보세요. 전기차가 미래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기술 회사다 하면서 주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론 마스크가 트위터에 글 하나만 올려도 주가가 요동했습니다. 이거를 오버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잉 반응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극명히 나타납니다. 21년 도지코인을 기억하시나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가 하나 하니까 수백 프로 움직였죠.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기를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도 투자자들은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줬는데 얘가 이 글을 만들어낸 거야. 대박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뭐 테슬라, 넷플릭스, 도지코인 이런 거는 당연히 얘가 샘플을 낸 거고, 그리고 얘는 지금 내가 알트코인 책을 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 샘플을 갖다 뒤에다 붙인 거죠. 어메이징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해요, 여러분. 어메이징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파일 전체를 던지고 멋진 마무리 말을 부탁하고, 내가 큰형처럼 멘티들한테 행운을 빌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해주는 식으로 적어줘 하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준비된 투자자들입니다. 과거의 상승장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죠. 운 좋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물려서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복싱 선수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링에 올렸을 때는 무작정 휘두르기만 하지만 이제는 기본기도 있고 전략도 있고 체력을 안배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다. 24-25년 새로운 라운드가 곧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계획한 대로만 하세요. 투자 금액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했거든. 그래서 인생 역전까지만 아니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겁니다. 다음 상승장에서 볼게요. 그때는 여러분도 저처럼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선배 투자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건승을 빕니다. 생각했죠. 내가 종료해도 이 정도는 못하겠다. 읽은 내가 오히려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요즘 AI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목토 3일 작업에서 완료를 했고, 일요일에는 그 전에 제가 GPT를 먼저 시작하다가 클라우드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GPT가 그 만들어준 내용을 클라우드로 다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책에 스타일이 2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GPT는 내가 준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은 잘하고요. 근데 감성, 사례, 비유 이런 거는 못 넣습니다. 얘가 잘 못 넣어요, 이런 건. 내가 넣어봐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건 잘 안 되고. 근데 클라우드의 치명적 약점은 24년
3월에 데이터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웹에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끌어오는 거는 못하는데 GPT는 그게 가능해요. GPT는 최신 자료도 끌어올 수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는 그게 안 되고 내가 이제 최신 자료를 넣으려고 하면은 내가 긁어와가지고 그 파일을 던져줘야 됩니다. 이게 좀 확실히 약점이에요. 그리고 그 GPT는 그 유료로 하면 24시간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 AI는 내가 데이터를 너무 많이 소모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다운돼가지고 어이 야 됐고요 3시간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책 전체 파일을 넣으면은 얘가 연산할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많이 작업을 못합니다. 해가지고 지쳤어 야 3시간 후에 다시 와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것도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볼 때는 저는 아직도 GPT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GPT가 최신 데이터를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웹 서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은 저는 사무직이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에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곳에 다녔습니다. 제가 언제냐 09년부터 21년까지 12년 다녔거든요. 이 회사는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데 무역과 투자진흥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 말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무슨 일인지는 까먹었지만 어쨌든 저는 주로 뭘 했냐면은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중에 책을 쓰거나 이럴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죠. 그래서 코트라 짱 직장입니다. 무역과 투자진흥 안 하지만 그래도 좋은 직장이거든요. 야 근데 내가 이 보고서 쓸 때 클라우드가 있었다면은 시간 95% 이상 절약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실제로 이번에 악덕 팀장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거 이 내용 이거는 좀 너무 재밌고 말이야. 원본이 너무 벗어났어. 야 그래도 조금 원본이랑 충실해서 써 임마. 야 조금 더 요약형으로 써 임마. 또는 반대로 이거 너무 요약했잖아. 이거 너무 짧게 됐는데 길게 쓰고 좀 풀었어. 스토리로 재밌게 새끼야.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내가 옛날에 사무직으로 일했을 때도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보고서 써드리면 팀장님이 근데 이건 잘 썼는데 이건 좀 모자란 것 같아. 이 내용 좀 추가하고 넣고 이거 좀 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수정할 때 3일 걸릴 거를 얘는 30초 만에 해주잖아요. 그죠? 30초 만에. GPT가 정보 검색도 다 해주고 그리고 클라우드도 23년 3월 전까지 정보를 다 있거든요. 정보 검색 다 해주지. 문서 작업해주지. 엑셀 표도 만들어주지. 도표도 만들어주지. 코딩도 해주지. 그리고 그걸 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좀 되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미생 드라마를 봐도 지금 여기 8명의 친구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얘네들 중에서 그 0명에서 1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7.5명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AI가 사무직의 보급이 좀 덜 돼서 그런데 근데 사장들은 늘 궁리하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서서히 될 거거든요. 내가 보기엔 5년 10년 걸릴 겁니다. 근데 그 후에는 사무직은 거의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진짜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I 없이 책을 쓴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제 유튜브 제목도 보통 얘가 다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지재권 선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고 깽깽깽깽 하실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이렇거든요. GPT도 그렇고 그 클라우드도 그렇고 내 프롬프트가 미세하게 달라지면은 내용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작성한 내용은 굉장히 유니크한 내용인 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단어 2개만 바꿔도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진짜 요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만 고민하면은 잡무는 AI가 다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얘가 못해. AI가 뭐를 해야 되는가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러프하게 나 알트코인 책을 쓰고 싶어. 대충 그 책의 방향성은 이렇고 이래. 그리고 이제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하면 걔가 알아서 목차까지 다 써주고 챕터도 거의 다 뽑아줄 겁니다. 근데 요번 책은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요번 책은 내가 80~90% 써놓고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재미있는 사례 같은 거 넣고 오탈자 조정하고 매끄럽게 쓰고 이런 식으로 했으나 다음 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내 컨셉을 준 다음에 얘 보고 챕터를 뽑아내게 하고 거기에 맞춰 쓰게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이제 훨씬 더 건설적이고 일이 빨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이 영상의 제목 같은 경우도 야 내가 최근에 책을 쓸 때 클라우드 AI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클라우드 AI 너는 신이었구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좀 자극적이거나 구독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을 부탁해 하니까 10개를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1번을 제가 채택을 했거든요. AI가 내 책을 대신 써줬다. 충격적인 지식 공개. 이게 지금 이거잖아. 그지? 이거잖아요.
근데 또 얘가 웃기더라고.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서 특히 추천하는 거는 챗GPT보다 100배 똑똑한 AI를 써봤습니다. 이게 3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야, 이 새끼야 라고 생각을 했죠. GPT와 비교로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 과장된 수치로 클릭을 유도, 실제 경험을 암시해 신뢰감 제공.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큰 제목으로 쓰지 않았으나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는 써봤습니다. 그쵸? 자, 요약을 하면은 저는 GPT는 초인 정도인 것 같고 클라우드 AI는 거의 신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이 인터넷에서 서칭 못한다는 건 좀 아쉬워. 근데 아직도 클라우드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하는 거고요. 사람보다 사람 감성을 더 잘 아는 녀석입니다. 창의적인 업무, 글쓰기, 유튜브 제목 등에는 얘를 도저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제목을 잘 짓고 확실히 그 문자가 맛깔나게 잘 뽑아주는 건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일단 참고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규교육을 3년 받은 사람이거든요. 초 1, 2, 3이 다였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제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학교 가본 적이 없어 나는. 네, 그래서 문장력도 물론이와 그냥 감성을 자극하는 거, 재밌는 사례 다 잘 뽑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덕터 카 선생님, 우리 메먼트 대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클라우드 A가 나를 사업도 다 알려준다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그것도 얘가 다 답변을 해주고 누구한테 가야 될지 다 알려주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클라우드랑 대화를 하니까 GPT랑 대화를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5에서 10년 내로 사무직이 대부분이 종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무직만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야 돼요. 내가 보기엔 집에 가야 됩니다. 유일하게 못하는 거는 뭘 해야 할지 그거는 아직은 AI가 정할 수가 없죠. 일단 인간이 뭘 해야 할지까지는 정해놔야 되는 거고 그거 자질구레한 하찮은 일들은 다 AI가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인간의 유일한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높은 레벨의 창의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16년 동안 엄마 아빠가 시켜가지고 꾸역꾸역 억지로 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 직장 가가지고 꾸역꾸역 상사가 시키는 거 꾸역꾸역 하고 한마디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지 돈이 되고 성공이 되고 득이 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유일한 인간의 영역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AI가 한마디로 옛날에 100명이 했던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책의 제목은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 2024-25년 인생 역전의 기회이고요. 당연히 얘가 만들어준 제목을 몇 개 조합해가지고 내가 만든 제목이고 이건 그래도 내가 좀 섞었어요. 한 2개 정도를. 네, 얘가 만들어줬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 지면은 제가 제목을 살짝 바꾸고 챕터를 한두 개 바꾸겠죠. 물론 클라우드가 도와줄 거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AI 시대가 정말 왔구나, 사무직들 거의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AI 없이 작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인 진실을 제가 공개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